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영상 댓글 보니까 제 목소리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또 제 목에 주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도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어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종이라고, 치명성은 낮지만 전염력이 매우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겨우 재개된 정상화가 다시 멈춰질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백신 웬만큼 맞아서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다 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미국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다 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의 3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호황을 누렸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봉쇄에 들어갔어요.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일단 버티는 조치를 시행을 했어요. 전 세계가 봉쇄가 되니까 갑자기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죠.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대부분 생산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이 폭락을 했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가 급감을 해서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거죠. 정유시설, 저장시설, 심지어 바다 위 유조선까지 원유가 가득 차 있다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모든 게 멈춘 시장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아직 개발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 봉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들 일 안 해도 돈 나눠주고, 기업들 돈 못 벌어도 이자도 유예해주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빚도 마구 내주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마약을 뿌려댔어요. 그 결과 자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변이가 발생을 한 거죠.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니까 유가가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산업계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옐런 장관도 얘기를 했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겨우 정상화의 시동을 걸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시작된 공포, 이건 그동안 일시적인 문제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장기화됨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회복되나 싶더니 지금 다시 제조업 지표가 뚝 떨어졌죠. 공급을 개선해도 수요가 부족하고 인플레로 원자재가 상승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제조업 지수가 위축이 됐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활하게 교류하던 상황에서 이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장기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최악을 벗어났던 물류 대란이 다시 도돌이표가 될 우려가 있죠. 변이가 확산되면 이게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쇄 조치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급과 관련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물류비도 상승을 하니까 기업들 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또 병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기를 꺼려하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죠.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소개해주면 돈도 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실업수당도 주고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굳이 일하러 나갔다가 병 걸려 죽느니 안 나가겠다 버티는 사람도 많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
장기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병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길 때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 코로나를 겪었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죠. 언제까지 비정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돈 뿌려가면서 이 상황을 유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두기엔 너무나 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금융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자산의 거품이 심해지고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수준으로 부채는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습니다. 과거에 심각한 금융 불균형의 문제로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져서 대공황이 왔었죠.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다 알고 계시죠?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오른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 이거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초록창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 좀 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의 원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춰서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에 생기는 게 바로 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의 인플레이션,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도 따라 오르는 이게 비용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수요의 이동이나 저생산성으로 인한 공급의 부족 등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원인을 갖추고 있어요. 코로나로 시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었죠.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 여기에 잠깐 멈췄다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 이런 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공장을 가동시키고 복귀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밖으로 활동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낮고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자산 거품,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거, 이게 바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두 번째,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하고 빚을 받을 사람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화폐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니까 저축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서 저축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자본이 부족해져서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등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부작용에 큰 영향을 보는 게 바로 빚을 받을 사람들이 불리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자본가들이죠. 은행이 그동안 수많은 대출을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돈을 줄이거나 상품의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풀어냈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일조를 했는데 공급이 금방 늘어나서 이 상황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돈을 줄이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더 큰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계부채 1등의 나라죠. 쓸 돈은 없고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이 없는데 인플레까지 온다면 사람들의 생활은 훨씬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명쾌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을 통해서 줄이면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내리는 완화적인 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심각한 고통 분담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걸 이겨낸 나라들도 있죠.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데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축소하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물가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실행 직후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 그만한 체력이 있었던 거고 또 그 과정 덕분에 그러한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체력이 좋은 미국에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IMF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계속 지적해 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인플레를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올려서 이 상황을 조기에 진압하는 게 좋겠다고 이러한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니까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물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급망 차질이나 노동력 부족이 악화가 돼서 물가 상승세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긴축 전환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된다고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오해 공포에도 파월 한마디 했죠. 테이퍼링 가속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하겠다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던 말을 이제 버리겠다고까지 하면서 긴축 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고 금리 인상의 시기도 훨씬 더 앞당겨질 거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본 역할, 인플레 파이터죠. 코로나 사태로 멈춰진 상황 일시적이라고 보고 곧 공급이 재개되면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고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인플레이션 설명했던 것처럼 돈을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거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공급만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니까 지금 돈 풀어놓은 거 줄이는 걸 빨리 하는 걸로 입장을 선회한 거죠. 오미크론 창궐에도 이거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긴축을 오히려 더 앞당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연준의 실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경기 침체는 이미 끝난 지 오랜데 정책은 침체가 시작되었을 때랑 거의 똑같다고 비판을 받았죠.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됐으면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미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GDP가 회복이 됐고 많은 지표들이 경제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에 들어가지 않는 거 크나큰 실책일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페드는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계속된 완화적인 재정정책 때문에 자산 가격의 거품이 굉장히 심해졌죠. 이에 대해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버블이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고 워렌 버핏 오른팔 찰리 먼거가 얘기를 했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어권 문명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미친 호황에 참여했던 게 잘못됐다고 경고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10%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1,400만 원이 와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6% 하루 사이에 거품이 날아가 버렸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900선이 무너진 날 반대 매매 266억이 쏟아졌습니다. 병 때문에 실물 경제가 모두 멈춰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은 그만큼 오를 이유가 있다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된다고 빚내서 들어간 동학 개미들이 눈물을 쏟고 있어요. 미국의 움직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양털깎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1300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통화 스와프도 체결해주고 신흥국 시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미국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통화 스와프 12월 말에 끝나는데 더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죠.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닥칠 거대한 변화 앞에
풍전등화처럼 있는 우리나라,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은 믿으면서 영끌하고 비투에서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되고 이러면 긴축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권 바뀌면 대출도 풀어주고 뭐 이럴 거라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지옥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 가장 잘한 투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란 기사도 나왔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입니다.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